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조언만 다루었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 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 허영심과 자존심. 인간은 약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좋은 평가를 받아 나름대로 허영심이 충족되면 다들 속으로 기뻐하는 것을 나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 목에서 끄르륵 소리를 내듯이 인간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분야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 해도 얼굴이 밝아진다. 그와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즉각 모욕감을 느끼며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이나 상처 주는 말에 가능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가지 말 모두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타인의 생각과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허영은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견해를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해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견해를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의식하는 것을 오히려 관념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생된 것이나 부차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본질 자체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시기다. 이처럼 직접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심이라고 부른다. 그런 노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속도 없기 때문이다. 허영은 탐욕과 마찬가지로 수단 때문에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개성을 견디며 인정해야 한다. 상대의 본래적인 개성, 즉 그의 도덕적 성격, 그의 인식 능력, 기질이나 인상 등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불변인 그의 존재를 바꾸라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생존권을 인정하려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타고난 개성을 견디며 인정해야 한다. 개성이 변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다. 개성은 자연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처신에 조심하고 타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조심하면 손해와 비난을 막을 수 있고 아량을 베풀면 시기와 싸움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에 의해 정해지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성도 아무리 하찮고 가소로운 것이라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개성은 영원한 것이며 자연의 질서에 의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개성이 고약한 경우를 만날 때는 그저 그런 괴상한 녀석도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말라. 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마다의 행동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 그런 다음 사람들마다의 특성을 분별해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렵게 번 돈을 내버리는 행위와 같다. 하지만 잘 기억해 두고 행동하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에는 모든 처세술의 절반이 담겨 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에는 다른 절반이 담겨 있다. 타인을 너무 관대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 타인을 너무 관대하고 친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 거만하고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허물없이 대하면 상대가 오만해져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곧잘 한다. 그럼으로써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상대가 어떻게든 자신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예의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진정으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저급한 본성을 드러내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것의 본질, 자신의 내부에 비치는 것의 가치를 단순히 타인의 눈에 비치는 것과 비교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 기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 우리 존재의 내적인 내용, 즉 인간을 이루는 것과 인간이 지니는 것의 모든 자산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바로 자신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인에게 비치는 장소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의식이다. 타인의 견해에 상관하지 말라.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신념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지, 견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는지 그 모든 걸 제대로 안다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찮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타인의 견해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만 흥미를 느낀다. 대부분의 인간은 극히 주관적이므로 오로지 자신에게만 흥미를 느낄 뿐 다른 것에는 거의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즉시 자신부터 생각한다. 게다가 자신의 일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싶으면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 이야기의 주제를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가 참되거나 적절한 것인지 또는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다. 하지만 아무리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리한 작용을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지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타인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인간은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몸을 움직일 때와 달리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만 알아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결점과 악습, 역겨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신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어떤 개라고 생각해 개처럼 짖으며 행동한다. 타인의 흠을 잡는 사람은 자신의 개선을 위해 애쓸 것이다. 타인의 태도와 행동 거지에 대해 자기 혼자 내심면밀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개선과 완성을 위해서도 힘쓰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걸핏하면 남들을 엄격히 책잡고 하던 행위를 스스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심이나 허영심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복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럼에도 질투는 악덕인 동시에 불행이다. 우리는 질투를 행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악마처럼 물리쳐야 한다. 이에 대해 세네카는 멋진 말로 우리에게 충고해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무턱대고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턱대고 타인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와 타인은 처지와 사정이 같지 않고 성격도 달라서 행동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결국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기질을 충분히 숙고하고 통찰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을 할 때도 독창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이 본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은 쇼펜하우어가 지은 책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은 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나의 껍데기만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의 자아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번 영상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